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는데, 요 며칠 사이에 또 굉장히 추워졌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뭐 가을, 늦가을이 없는 그냥 바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 뭐 첫눈이 지금 새벽에 내렸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들이 많은데, 이제 그 운전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런 때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감기나 독감 조심하시고요. 아,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그 우울증과 외로움에 대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울증과 그 외로움을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인생을 한 50년 살아보니까 50년 이상 살아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점점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뭐 철이 들어간다기보다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그 경험에 의한 어떤 이치를 알아갔다고 할까요? 제가 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무슨 잘난 척 하려고 방송을 하지 않느냐,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방송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어떤 그 SNS 상에 나오는 어떤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병원 뭐 관계자들, 그 다음에 뭐 한의사분들부터 해서 뭐 그 정치평론가부터 해서 문학평론가, 뭐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크로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존하기가 힘든 세상이 벌써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그 종합적으로 알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력과 어떤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어떤 그 자기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과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그 굉장히 그 우울증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말미에 그 제가 차후에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뭐 임상 실험이라고 할까요? 뭐 임상 실험이라고 하면 좀 조금 황당한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임상 실험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을 지금 몇 년, 한 5, 6년 됐죠. 고혈압을 지금 앓고 있고, 근데 그 기준이 저는 그래요. 그 지금 어떤 병원의 의사들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어떤 그 수치를 보면 뭐 고혈압이지만,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1980년대에 그 일본의 그 고혈압 그 기준이 180이었다고 합니다. 180. 근데 이제 그 고혈압 어떤 기준치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지금은 뭐 130인가요? 뭐 130 뭐 이상이 넘어가면 뭐 고혈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140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 해가 갈수록 점점 수치가 낮아져서, 심지어는 뭐 제가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고혈압약 처방을 뭐 아이들한테까지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뭐 130, 120인가요? 그 수치가. 점점 이 고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뭐 이 세상 그 사람들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뭐 고혈압 환자라고 봐야 된다고, 뭐 아이들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혈압 같은 경우는 뭐 역도 선수들이나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200도 넘어가고 300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2시간 내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들, 힘을 줘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뭐 성관계 같은 거 할 때 하는 경우에도 뭐 순간적으로 300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혈압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어떤 그 뭐 한 160 정도 이상 뭐 어떤 꾸준하게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병원에 진단을 받고 뭐 나름대로 이제 혈압약 뭐 처방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뭐 100, 뭐 한 140 정도 언저리 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어떤, 그러니까 뭐 야식 같은 걸 뭐 드시지 마시고 그 수면 충분히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삼양 라면 뭐 오지 사건, 오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오지 그러면 굉장히 몸에 나쁘고 식물성 기름 뭐 팜유나 무슨 뭐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천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오해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좀 부유층인 분들 같은 경우는 라드유라고, 그러니까 돼지 기름이나 그 뭐 코코넛 오일이나 뭐 올리브 오일,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죠.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의 뭐 한 통계를 보니까 한 70% 이상이 뭐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브 오일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남미 농장의 관리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마피아라고 그러죠. 음, 불량배들, 그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용유와 이제 뭐 섞든지 아니면 이제 식용유 가지고 이제 올리브 향을 좀 넣어서 이제 뭐 그렇게 유통시킨다는 경우도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불신의 사회가 돼버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과 외로움,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세 가지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세상에 우연은 없다.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 번째는 음, 극과 극은 통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우울증과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우울증의 원인을 많은 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고양이의 어떤 그 바이러스인가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포자에 의해서 뭐 우울증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좀 굉장히 의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 사람들이 외롭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외롭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저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이런 시절에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고요. 기껏 해봐야 뭐 이게 VHS 그 비디오 있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 뭐 요 정도 수준. 그 뭐 CD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같은 경우는 뭐 만화책 같은 것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따지면 굉장히 좀 그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낙후된 뭐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당뇨병 같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당뇨병 이렇게 주사 맞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부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그 주사, 당뇨병 인슐린 주사 그런 거 보면 무슨 저 사람들 막 마약 중독자들인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아당뇨부터 해서 뭐 20, 30대들 당뇨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뭐 40대 이상 분들 당뇨 환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풍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핍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와 내 자신, 온전한 내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병 같아요, 저는. 어 자기 자신을 오롯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뭐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결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클릭 몇 번만 해도 자기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예능부터 해서 영화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 뭐 드라마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미디어나 어떤 SNS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프라인의 같은 경우,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뭐 대화가 사라지고, 뭐 무슨 뭐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런 말까지 요즘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대화 자체가 금기시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가족끼리의 대화는 거의 없어져 버리고, 뭐 집에서 뭐 가족끼리도 SNS 뭐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집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단절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극과 극은 통한다고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뭐 어떤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렸지만, 반대로 갇혀 버리는 거죠. 이 핸드폰 속에 갇혀 자기 자신을 가둬 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활동도 뜸해지고 움직임이 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과체중도 많아지고 당뇨병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악순환의 연속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연속이 돼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선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외롭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진짜 외로움을 겪어본 분들은 우울증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말 외롭게 생활하셨던 분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외롭게 사신 분들이 뭐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자살률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어떤 비율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이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송재림이라는 어떤 유능한 배우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젊은 분들이 특히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과 외로움을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좀 심각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지식과 상식,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자신과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 질문,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어떤 카톡이나 SNS나 이런 어떤 온라인 상의 어떤 대화나 시간이 아닌 자신만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책들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울증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조울증도 겪기도 하고, 이게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옆에서 무슨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걸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임재범 가수의 비상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온통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가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저도 나름대로 보냈고, 그런 시간을 뭐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잠시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면서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들 아닙니까? 서로들 잘났다고 하고, 뭐 대통령부터 해서 정치인들부터 해서 일반 국민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 뭐 듣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결국은 너 자랑이고 너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자랑이나 잘났다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고민은 굉장히 건설적인 고민이고 건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신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생각보다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 종교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내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부침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내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어떤 그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정답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어떤 정답을 내린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굉장히 좀 우울증과 좀 조울증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책을 많이 볼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회수 씨라고 있어요. 이회수 씨 제가 책을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봤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만든 팔알은 가난이고 나의 가장 큰 스승은 배고픔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군대 입대하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방황을 했죠. 그래서 군 제대 후에 제가 좀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밥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고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회수 씨의 말씀이 굉장히 그때 완전히 공감을 많이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밥을 굶어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해지고, 좀 냉철해지고요. 차분해지고, 오히려 굉장히 한 하루 이틀 정도 굶을 때는 굉장히 어떤 배고픔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냉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인제 처음으로 인제 그 식사를 했는데 오히려 막 허겁지겁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씹는 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풍족하게 배고픔을 못 느끼고 먹었을 때 먹는 감정하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아직도 지금 거의 한 30 년이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도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첫 끼를 먹을 때의 어떤 일주일 동안 그 밥을 굶은 후에 먹는 첫 끼의 어떤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회수 씨가 말씀드린 나를 만든 파라는 가난이고 나의 가장 큰 스승은 배고픔이었다는 것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최민수 씨 같은 경우도 영화배우 최민수 씨 같은 경우도 뭐 배고픔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되게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굶어 보신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냉철해지고요. 솔직해지고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자기가 지금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고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뭐 아주 무슨 극단적인 단식은 아니더라도 절식 같은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절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뭐 왜냐면 건강도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뭐 극단적으로 밥을 굶어라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뭐 한두 끼, 두 끼 정도.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함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지병이 없는 분들 중에서 조금 우울증을 좀 치료해 보고 싶다, 나름대로 좀 보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식이나 절식, 단식, 그러니까 소식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게 드시고 일단 야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야식 같은 거 끊으시고요. 좀 자기 위를 비우시는 거, 그리고 비우시면서 좋은 책 같은 걸 읽으시면서 어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질문 이런 걸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요즘 우울증을 많이 겪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타인에 대한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발이 넓고 뭐 어떤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발이 넓고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안 외로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무대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가수들 같은 경우에 공연 끝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절망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비율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됐을 때 굉장히 어떤 절망적인 우울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에. 현실이죠, 그게. 그러니까 임재범 가수의 어떤 비상의 노래 가사처럼 온통 내 자신을 가만놓고 하였지만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소중한 걸 깨닫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봤고 혼자 있었던 시간, 제가 그때 7일 정도 밥을 굶을 때 혼자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굉장히 그때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뚱땅지 같은 소리 같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외로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계적인 문학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명작을 쓰신 작가분들 보면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대작을 남긴 분들도 많고 명작을 남긴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보면 외롭고 막 극단적인 외로움과 어떤 기행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와의 질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느끼고 보고
어떤 그 국가나 정치나 어떤 종교나 사회나 여러 문화 이런 부분에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타인과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질문, 그리고 이분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정의를 나름대로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이게 그 요즘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의 종교화, 종교의 정치화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무죄 판결 받았다고 뭐 법원 앞에서 막 춤추는 분들도 있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완전히 정치가 종교화되는구나. 저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이재명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아할 일인가요?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그런 혐의를 받고 그런 어떤 재판을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혐의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너무 아쉬운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는 많은 공인들이 어떤 그런, 예전에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 이상용 씨가 있습니다. 그 뽀빠 이상용 씨요. 제가 이제 저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 그 노래가 나오는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셨던 분이죠. 아,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